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빠더 장투빠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 정부가 핸들 없는 차, 로보택시를 허용할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깐깐한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규제를 뚫어내고 있는지 그 현장을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발표한 충격적인 100만 위성 프로젝트까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지배할 10년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한 소식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와 오픈 AI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 그리고 최근 주가가 폭락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하려던 대규모 투자를 다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젠슨항이 오픈 AI에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거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근데 젠슨항이 그건 확정된 약속이 아니었다라면서 딱 선을 그었었잖아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규모를 훨씬 줄여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시장에는 소위 순환 출자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고 그 스타트업은 받은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엔비디아조차 이제는 오픈 AI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쟁자들이 너무 강력해졌거든요. 오픈 AI가 예전처럼 독보적인 1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 거죠. 이건 오픈 AI의 가장 큰 뒷배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꽤 뼈아픈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칩을 파는 엔비디아조차 수익성을 의심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쏟아붓는 그 막대한 돈이 과연 제대로 회수가 될까? 그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젠슨항이 아주 재밌는 발언을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AI가 코딩도 다 하고 앱도 다 만드는데 세일즈포스나 뭐 어도비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팔려 나갔었죠. 여기에 대해 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한 젠슨 왕이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비논리적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요. 젠슨 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더 잘 쓰게 만드는 도구이자 촉매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려면 오히려 기존의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더 많이 구독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폭락은 과도하다. 즉,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준 셈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엔 구글 알파벳의 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사는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겠다고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실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출이 11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보다 18%나 성장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48%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업들이 구글의 AI와 클라우드를 쓰려고 줄을 서 있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이미 주문받아 놓은 수주 잔고가 작년에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도 성장했고 검색 광고도 여전히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왜 출렁거렸냐? 바로 가이던스 2026년 계획 때문입니다. 구글이 2026년 설비 투자 전문용어로 CapEx라고 하죠. 자본 지출인데 이 돈을 얼마나 쓰겠다고 했냐면 무려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를 부른 겁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시장에서는 많이 써봐야 1200달러 정도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지르겠다고 한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어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구글 경영진의 설명은 단호했어요.
이 돈의 60%는 서버, 즉 AI 반도체를 사는 데 쓰고 40%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지금 상황을 공급 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객들이 AI를 쓰겠다고 몰려오는데 인프라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의 절반은 구글 클라우드 고객들을 위한 것이니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매출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구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좀 희생하더라도 압도적인 인프라를 깔아서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2026년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호주에서 들려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가정용 배터리 시장이 그야말로 대폭발하고 있는데요. 2025년이 호주 배터리 시장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해가 되었는데요.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호주에 설치된 배터리의 양이 그 이전 4년 동안 설치된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지금 호주 전역에 가정용 배터리가 무려 45만 개 넘게 깔려 있다고 하네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만 18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이건 1년 전이랑 비교하면 4배나 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배터리를 많이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호주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배터리를 설치하면 정부가 설치비의 30% 정도를 깎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10kWh 용량 기준으로 보면 대략 4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원래 정부가 2030년까지 쓰려던 예산이 신청자가 너무 몰려서 올해 중반이면 다 바닥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예산을 50억 달러 더 투입하기로 했다네요. 재밌는 거는 이제 호주 사람들의 관심이 태양광 패널에서 배터리로 넘어갔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다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달 사람은 거의 다 달았고요.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대신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두는 배터리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세금으로 집 가진 사람들 배터리 사주는 거다 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가상발전소 VPP 기술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가정에 있는 배터리들을 인터넷으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쓰는 겁니다. 전기가 부족할 때 이 배터리들이 전력을 공급해주면 전체 전력망이 안정되고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는 점이에요. 호주는 현재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에 엘도라도, 즉 황금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파워월이 압도적으로 잘 팔리고 있거든요. 최신 모델인 파워월 3가 호주 시장에서 베스트 프리미엄 배터리로 꼽히며 점유율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가 내장되어 설치가 빠르고 효율이 좋다는 점이 크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의 BYD나 성그로우 그리고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앵커 같은 브랜드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추격 중이긴 한데요. 하지만 가장 믿을만하고 스마트한 프리미엄 배터리라는 브랜드 파워 면에서는 여전히 테슬라 파워월을 첫손에 꼽는 분위기입니다. 자, 요약해보면 호주는 테슬라에게 있어 전기차보다 에너지 사업이 더 빛을 발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파워월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호주 에너지 독립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월이 보조금 덕분에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서 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문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이번에는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에 인공위성 100만 대를 쏘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서류를 보냈었잖아요. 자, 100만 개입니다, 여러분. 자, 이 100만 대의 용도는 당연히 인터넷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궤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구 상공 500km에서 2000km 높이의 거대한 컴퓨터 서버실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인류가 카르다쇼프 척도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거는
우주 문명의 발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인데요. 2단계는 태양계의 모든 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의 문명을 뜻합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지구의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우주의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우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 즉 상장이죠. 이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들까지 불러 모아서 상장 준비를 논의하고 있다는데요. 기업 가치는 최소 1600조 원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미국 나스닥 거래소가 스페이스X를 위해 특별 대우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기업이 상장하고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려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나스닥이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기업을 위해 패스트 트랙 규정을 만들어서 상장 후 보름 만에 바로 지수에 편입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얼굴 비추러 간 게 아니고요. 테슬라가 앞으로 핸들 없는 차, 로보택시를 미국 전역에 쫙 깔기 위해서 정부랑 의회를 아주 작정하고 설득하러 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라스 모라비가 어떤 폭탄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테슬라 주주들에게 왜 대박 소식인지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의원들이 걱정했던 건 바로 해킹 문제였는데요. 요즘 자동차가 다 컴퓨터 같으니까 혹시 해커가 원격으로 차를 조종해서 사고 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여기서 라스 모라비가 아주 자신있게 딱 잘라 말합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격으로 제어권을 뺏긴 적이 없다라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테슬라에는 핵심 인베디드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하는 화면이랑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브레이크나 핸들 조종 장치가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된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커가 인터넷을 타고 화면을 해킹할 수는 있어도 차를 움직이는 핵심 뇌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게 문을 꽉 잠가둔 거죠. 심지어 테슬라 차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도 2인 승인 규칙이라는 걸 씁니다. 이건 마치 영화에서 핵무기 발사할 때 두 사람이 동시에 열쇠를 돌려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암호화된 키를 가진 두 사람이 동시에 승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차의 핵심 시스템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스 모라비는 이런 철통 보안 덕분에 테슬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테슬라가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바로 법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은 50개 주마다 자율주행 법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되는데 텍사스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식이면 로보택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스 모라비가 주마다 다른 법 말고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연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거예요. 여기서 라스 모라비가 아주 영리하게 정치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는데 바로 중국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규제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이 자율주행 시장을 다 장악해버릴 거다. 우리 기술 뺏기기 싫으면 의회가 나서서 빨리 길을 터줘라. 이렇게 안보와 경제 위기감을 딱 자극하니까 의원들도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내가 물어줘야 하나? 아니면 차 만든 회사가 물어주나? 이거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테슬라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만약 테슬라의 시스템, 즉 기계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전적으로 테슬라가 책임지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자기들 기술에 진짜 미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라스 모라비는 통계를 들이밀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 미국에서만 1년에 4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음주나 부주의 같은 사람의 실수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 아내랑 아이들을 매일 테슬라 뒷좌석에 태우고 다닌다고, 그만큼 이 차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다고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자리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우리 테슬라 봐라. 차도 미국에서 만들고 부품의 95%가 다 북미산이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엔지니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미국 안에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쏟아질 거다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오늘 청문회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핸들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마지막 남은 걸림돌인 법적 규제를 치워버리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해킹 절대 불가능하고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의회는 법만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거거든요. 테슬라의 큰 그림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꼭 잡고 가셔야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